다섯 번째고요. 이번에는 좀 짧습니다. 타이틀은 주간 특종저널 11월 23일호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자세히 보면 하단에 게재 예정 원고라고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이것만 봐서는 뭔가 싶긴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카가미 마사시의 듣고 싶다 돌격 인터뷰 227회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고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해보는 게 이제 어떨까 싶은 건데, 우선 인터뷰하는 대상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다니가와 마이코라는 프리랜서 기자라고 설명을 하고요. 상황상 보면 사카가미 마삼이라는 사람이 최근 논란이 되는 사람을 초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형식의 인터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이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잡지에 실린 내용이 아니라 인터뷰하는 질문자인 사카가미의 생각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자신은 이번 인터뷰가 엄청난 특종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파고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신만의 인터뷰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건데, 우선 가짜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며 질문지를 보낸다고 하고요. 실제로 만나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해서 당황하는 상대로부터 진실을 끌어낸다는 건데,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뻔한 게 아닌가 싶지만 사카가미는 최근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큰 산불을 혼자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관리인을 추궁한 후 화재의 진원지가 인근의 별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터뷰하게 된 다니가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리는데, 이 여자는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요 몇 해 사이에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과 모두 얽혀있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대형 스캔들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카가미가 인터뷰하려는 상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니가와 마이코라고 소개하는 여성이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있었던 4번의 인터뷰와 관련이 된 건데, 맨 처음 월간 엔터테인먼트 붐에서부터 마지막인 텔레비전 마니아라는 잡지까지 취재를 하는 사람의 이름은 모두 기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모두 동일인이었던 거고요. 그 기자의 이름이 바로 다니가와 마이코라는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다니가와가 근래 인터뷰한 상대들은 모두 이상한 스캔들에 휩싸였다는 말인 거고요. 사카가미는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말인 건데, 이때 사카가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최근 오타케와 이데에게 발생한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은 이번 사건 또한 다니가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더 늦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특종 또한 남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니가와의 자택까지 직접 찾아온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니가와의 조수가 안내해준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녹음기를 책상에 올려둔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카가미는 저 조수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다니가와가 들어오며 본격적으로 인터뷰는 시작하게 되고요. 사카가미는 다니가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잡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며 물어보게 됩니다. 헌데 이 물음에 다니가와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리 보내주신 질문지 정도는 읽어봤지만 잡지는 생소하다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이에 사카가미는 솔직한 여자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잡지인지 읽은 적이 없다면 자기가 평소에 상대를 밀어붙이는 인터뷰 스타일도 모를 거니 오히려 잘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카가미는 곧장 다니가와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다니가와 씨가 최근 인터뷰한 대상들을 보면 모두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어찌 된 걸까요가 아니라 어찌 된 겁니까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사건인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 이유를 다니가와에게 묻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말에 다니가와는 글쎄요, 우연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한 번 사카가미는 이 여자 잡아뗄 생각이군 이라며 속으로 생각한 후에 이게 우연이 맞습니까? 라며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사카가미가 맨 처음 언급한 사건은 스포티라는 잡지가 실린 후의 상황인데, 펠지나의 미즈사와 선수는 다니가와 씨와의 인터뷰 이후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후 자살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팀의 우에다 역시도 느닷없이 하반신에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대표팀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니가와는 저 역시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는데, 사카가미는 다시 한번 이 여자가 아직도 여유가 넘치는 걸 이라더니 그럼 좀 흔들어 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가와가 밴드 SML을 인터뷰한 이후 상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카가미는 말하기를 SML의 보컬이었던 시오리 씨는 다니가와 씨와의 인터뷰 이후 콘서트장에 있던 곤돌라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인터뷰가 실려있던 히트메이커 15호를 보면 버젓이 그녀의 유서가 잡지에 실려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잠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사카가미가 말하는 시오리의 유서인 거고요. 원래는 메시지라는 밴드 SML의 신곡 가사지만 두 번째 행과 여섯 번째 행을 거꾸로 읽어보면 다들 고마워 잘 있어. 모두에게 사랑받아 행복했어.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 곤돌라에서 떨어져 떠날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콘서트의 타이틀은 엔드 투 스타트였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시작 부분으로 거꾸로 읽으라는 유서이지 않냐며 주장하는 건데, 이 말에도 다니가와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니 시오리 씨가 간곡히 부탁해서 가사를 싣기는 했지만 이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사카가미는 다니가와의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하게 되는데, 왜냐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다니가와가 이슈거리를 만들려고 일부러 유서인 걸 알고선 억지로 노래 가사를 실었을 거라 예상했던 거였고요. 자신이 이건 시오리의 유서잖아라며 흔들면 다니가와가 당황해서 진실을 말할 거라 예상했던 건데, 상황을 들어보니 오히려 반대였고요. 시오리 쪽에서 실어달라고 한 상황인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자신의 예상을 벗어난 상황에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카가미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다니가와를 흔들어야 되나 하며 고민하게 되는데, 오히려 다니가와가 먼저 이야기의 흐름상 보아하니 물어보실 게 하나 더 있으실 것 같네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카가미는 자신의 모든 게 까발려진 듯 싶어서 속으로 망할이라고 외치게 되고요. 그래요, 그럼 물어보죠 라더니 텔레비전 마니아라는 잡지의 인터뷰가 끝난 후 에모토 리나 씨는 갑작스럽게 연예계를 은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타케 도시야 같은 경우도 이대 나스키라는 여배우와 야마나시 현의 산속으로 사이클을 즐기러 가선 갑자기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니가와에게 이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건데, 다니가와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요. 덤덤하게 그건 기자로서 저 역시도 궁금하네요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사카가미는 남겨진 공격 수단을 모두 소진해버리고 만 상황이 되는 건데,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었지만 아무 말도 없이 있을 순 없다 보니 그냥 찔러보는 말로 혹시 이번 두 사람의 자살 사건은 은퇴한 에모토 씨가 그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툭 하고 던지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평온하던 표정의 다니가와는 순간 멈칫하게 되고요. 반대로 사카가미에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게 됩니다. 헌데 사카가미는 아무 말이고 내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하지를 못하고요. 이내 다니가와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오더니 그런가요? 라며 대꾸한 후 허무하게 인터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카가미는 의욕적으로 다니가와를 인터뷰하겠다며 왔지만 아무런 내용을 건질 수가 없었고요. 이때 다시 한번 에피소드의 타이틀로 넘어가 보면 제목이 게재 예정 원고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잡지에 실리지가 않았다는 말인 거고요. 사카가미는 자신의 원고를 편집장에게 퇴짜당한 후 다니가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지금 당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분명 저 여자는 지금껏 벌어진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니가와의 상황으로 넘어오는데 주간 특종 저널이라는 잡지를 훑어보더니 자신의 기사가 실리지 않은 걸 확인하게 되고요. 인터뷰를 하러 왔던 사카가미에 대해서 기본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억측만 가지고선 밀어붙인다며 제목을 돌격 인터뷰가 아니라 자폭 인터뷰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인터뷰했던 사람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니가와는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시간이 잦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항상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A급 스타들은 자신이 담당하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껏 다니가와가 인터뷰한 상대들은 모두 아류거나 1.5급 정도로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뿐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축구 선수들의 인터뷰는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해 경쟁하는 후보들이었고요. SML이라는 밴드도 이제 겨우 인기를 끌게 된 수준의 밴드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4위는 10대째라는 드라마 역시 시청률이 그닥 좋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다니가와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들 모두 A급은 아니지만 A급이 되고 싶어 버둥대는 존재들이고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라면 언제였어도 스캔들은 발생하게 되었을 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인데 다니가와의 조수가 차를 끓여와 건네주게 되고요. 다니가와는 조수가 끓여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한번 사카가미에 대해 생각하며 기자라는 사람이 통찰력이 너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B급 프리랜서 기자가 조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았을까라며 의문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야기는 지금껏 다니가와 곁에서 조수라며 서 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니가와가 설명하기를 며칠 전 그녀가 자신을 찾아와 하는 말이 오타케와 이데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헌데 그 여성이 찾아와 한 부탁이 뭐냐면 자신의 얼굴로 성형을 하고 싶다는 말이었다고 하고요. 다니가와는 오랜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자신의 비서라며 곁에 두곤 결국 요구에도 응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수라며 있던 여성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니가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게 그녀가 회복을 마치면 자신은 특종을 챙기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때 갑자기 차를 마시던 다니가와는 가슴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고요. 시야가 점점 흐려지며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조수는 급히 자신에게 달려오는데 이미 늦은 상황인지 다니가와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요. 자신의 곁에 있던 조수의 목에 하트 모양의 목걸이만 흔들리는 걸 보며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